안녕하세요. 오늘은 엔젤 터치 클래스 4강 존중의 마음으로 예의 실천하기에 대한 주제로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CS 팀장 이영혜고요. 존중과 예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배웠는데 지난 시간에는 존중과 예의의 중요성과 더불어 존중과 예의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을 때 환자가 느끼는 민망함, 수치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존중의 마음으로 기본 예의를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존중과 예의의 중요성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건데요. 존중, 한자로 하면 높이고 중하게 여기고 영어로 하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다시 바라봐 주는 것, 개별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의는 존중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로서 나타내는 말투나 몸가짐을 나타내는 질서 및 체계, 영어로 하면 매너가 되는데요. 여기서 환자와 보호자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존중과 예의를 지키는 말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에서의 감정, 인사를 잘해주어서 고맙다. 혹은 나를 무시해서 기분이 나쁘네, 민망하네, 이런 감정을 훨씬 더 오래 기억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서요. 기본 예의는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의의 기본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많이 듣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의의 시작은 인사입니다. 인사는 한자로 사람의 일이라는 뜻으로 인사를 통해서 소통이 시작됩니다. 사전적 정의로는 마주 대하거나 헤어질 때 예를 표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회적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할애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기보다는 인간관계 예절의 기본으로 인간관계의 시작이 되고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신의 표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대에 대한 존중과 존경의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상대방이 나한테 인사를 하던 말던 자신의 인격을 표현하는 최초의 행동이라는 거죠. 동료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환자, 보호자와도 마찬가지인 것이 내가 인사를 함으로써 품격 있는 고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기본이 됩니다. 이런 인사 어떨까요? 인사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스쳐 지나간 경험, 동료들 사이에도 있을 거고요. 그래도 내가 일하는 내 병동, 내 부서 안에서의 환자 보호자는 내 집에 온 내 손님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밝게 인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인사는 안 됩니다. 할까 말까 망설이는 인사, 고개만 까딱하는 인사, 굉장히 무성의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무표정한 인사, 표정에서 반가움, 환영의 느낌이 느껴지고 나한테 집중한다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인사는 필요 없다라는 거죠. 특히 말로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다든가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끄떡하는 인사,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하는 인사입니다. 그렇다면 인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사는 내가 먼저 상대방의 눈을 맞추며 밝은 표정과 함께 바른 자세로 하면 되겠습니다. 바른 자세로 한다는 건 상대방을 바라봐야죠. 옆에를 보고 있으면서 고개만 돌려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인사하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인사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 인사를 통해서 환자분한테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안내하면서 자기소개를 대신하여서 환자와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진료 접수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시트 교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T 검사하러 이동하겠습니다. 본인의 할 일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른 곳에 갔다 오시라고 할 때, 네, 어디 다녀오시면 됩니다.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무리 인사로는 다 됐습니다. 종료 안내 해주시면 되고요.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검사 잘 받으세요. 수술 잘 받으세요. 조심히 가세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인사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의의 기본 중에 하나가 호칭을 명확하게 부르는 게 필요합니다. 환자는 이름을 아는 경우는 누구누구님이라고 부르시고요. 그리고 보호자 같은 경우 누구누구 환자 보호자님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는 환자분, 고객님, 보호자님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원들은 직함을 부르거나 뭐 팀장님, 수간호사 선생님, 파트장님, 반장님 이렇게 부르시고요. 그거를 잘 모를 경우에는 뭐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부르시면은 안 되는 호칭으로는 아버님, 어머님 굉장히 민원이 많죠.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님, 할아버님. 그 고령 환자셔도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고요.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이유. 미혼도 많을 수도 있고요. 또 예전에 제가 어떤 민원도 봤냐면 자녀를 잃어서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가족 호칭은 전문적인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직원들끼리는 아줌마, 아저씨라던가 저기요, 여기요 이렇게 부르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호칭이 아닐 것입니다. 최근에 놀면 뭐하니에 나온 영상 보시면서 호칭의 중요성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관계를 미루어 짐작하여서 묻게 되면 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방하고자 중립적인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 가세요? 예, 지금 네네. 그 아드님이세요? 남자친구네.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제가 그렇잖아요. 이상하다고 생각. 아니 그게 저도 이게 느낌이 학원 차림이라. 죄송합니다. 얼마나 됐어요? 느낌이 벌써 다 와요. 그냥 서로 바로만 봐도 그냥 웃음이. 형 잠깐 형 좀 쉬어. 아 진짜로 제가 봤을 때 이미 아까 멘탈 나가갔으면 멘탈 나가. 아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 아들이세요? 네, 정말 이렇게 아드님이시냐고 물었다가 굉장히 난처한 경험을 하게 되는 유재석 씨를 볼 수 있는데요. 어머님이세요? 아드님이시죠? 묻기보다는 어떻게 묻는 것이 좋을까요? 실례지만 관계가 어떻게 되실까요? 라고 열린 질문으로 물어보시는 것이 좋고요. 환자분한테 가족분 있으세요? 가족 있으세요? 가족 없으세요? 이렇게 종용해서 묻는 것보다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보호자분도 함께 설명 들으시는 게 좋은데 혹시 같이 오셨을까요? 보호자분 동의가 필요한데 혹시 같이 오셨을까요? 라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의를 갖추는 내용 중에서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가끔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아서 민원이 생기거나 환자들이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존댓말을 사용해야 될까요? 환자분 이쪽으로 오셔봐. 여기 앉으셔. 많이 아프셔? 아파? 응, 잘하셨어. 응, 응. 이게 친근함에 더해서 너무 반말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굉장히 무례하다라는 느낌 줄 수 있겠죠? 또한 아예 반말은 아니지만 어미가 좀 생략된 반토막말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분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름. 다 하셨고 환자분 많이 아파요? 머리 아픈 건 이제 괜찮으시고 하면서 문장을 맺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존대 어미를 사용하면서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많이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고요. 종결 어미를 끝까지 마무리하는 거 필요합니다. 식사 다 하셨어요? 머리 아픈 건 이제 괜찮으세요? 라고 반복과 경청의 표현일지언정 항상 문장의 마무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넷플릭스에 나오고 있는 미지의 서울에 좀 병원과 관련된 이 반말 사례가 있어서 제가 영상 준비. 이런 태도는 아무리 고령의 환자, 친근하고 오랫동안 함께 생활한 어르신이라도 이런 표현은 하시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억해 두시고 영화 킹스맨에 나오는 단어죠. 매너는 사람을 만든다. 매너 메이크스 맨. 예의 범절이 나의 가치를 만든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번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